안녕하세요. 미국 지식은 훌륭하다. 미유대입니다. 오늘 미증시는 올랐습니다. 다우는 1.23, S&P 500도 1.23, 나스닥은 1.33 해서 올랐는데요. 금리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해서는 몇 주 전과 같은 심각한 뉴스들이 나오지 않으니 증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이 18일에 전화통화를 할 예정이고요. 러시아가 국채 이자를 갚았다 하면서 디폴트를 모면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달러로 이자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만약 러시아가 빚을 갚지 못하면 유럽 쪽이나 관련 기관들이 파산이 나올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이자 지급을 했다고 나오면서 디폴트 이야기는 우선 지나갔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예상치는 15였는데 27.4가 나왔고요. 신규 주택 착공이나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지표가 잘 나오니 금리를 올린 것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게 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지금 다시 100달러 위로 올라갔습니다.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이슈가 될 수 있고 다음 주에 유가 선물 만기가 있어서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유가가 더욱더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에 계속 확인하시면서 가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에 주었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어제 증시의 상승은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이다. 이틀 전 저점까지 하락하면서 상승하지 못하게 방해했던 요소들을 다 넘어주면서 오늘 추가 상승까지 만들어 주었는데요. 테슬라도 오늘 좋은 상승 해주었고요. 테슬라는 기대할 수 있었던 부분은 880에서 마지막 900까지였는데요. 오늘 고점이 875였으니까 우선 880까지는 채워졌다는 것으로 보고 다음 기대 주가는 900 부근입니다. 오늘 880을 꽉 채웠다면 추가 상승할 수 있다 생각하는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오늘의 캔들로는 자신있게 쭉 치고 올라왔기에 그래도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는 900 부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넘어서줘야 하는 벽이 880, 그 다음 900 위로는 아직 상황적으로는 상승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만약에 테슬라가 51선 부근에 갔을 때 뭔가 호재가 터져서 양봉으로 쭉 뚫고 올라가 준다면 말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위로의 추가 상승은 아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 이슈, 금리 인상 이슈, 인플레이션 등 아직 증시를 조금씩 누르는 악재거리들이 남아있기에 1000불 위로 올라가기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제가 찍는 게 아니고 증시 흐름입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지표, 경제 상황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번 해는 지난 과거 몇 년보다 훨씬 더 경제지표에 집중하고 인플레이션에 민감해져 있고 이번에 금리를 한번 인상을 했지만 사실상 경제가 좋아서 금리 인상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파월 의장이 어제 미국 경제는 매우 강하다 라는 이야기로 금리 인상에 대한 좋은 해석이 나올 수 있게 도와준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상 미국에서 살고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경제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요. 과거에 제가 매년 친구들이나 주위 분들에게 요즘 어떻냐고 물어보면 매년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 슬로우하다,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증시는 계속 상승해 주었습니다. 무역전쟁이나 코로나 이슈 외에 어쨌든 그 이후에도 상승은 계속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여지껏 경제가 안 좋다와는 분위기가 다른 정말 앞으로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잘 지나갈 거라 생각은 하고 있지만요. 금리 인상이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 줄 텐데요. 조금이라도 경제가 안 좋아지는 조짐을 보이는 상태에 금리 인상을 한다거나 그리고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금리 인상을 멈춘다 하면
증시는 또 반응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정말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될 쯤으로 해서 다시 고점을 향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 중소형주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증시 좋고 하니 중소형주가 다시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상승은 가능하죠. 우스갯소리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같은 날은 똥주도 오르는 날이다. 증시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 시간이 지속되다가 괜찮은 반등이 나오면 쟤 올라가네? 어라? 쟤도 가네? 쟤도? 뭐지 하면서 따라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선 과거에 동전주가 아니었는데 동전주로 와 있는 종목들은 다시 위로 복구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에는 우량주 비테크를 중심으로 매수를 하셔서 중소형주로 마이너스 난 부분을 상쇄를 시키는 작전을 하시면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비테크, 우량주들이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 기회라고 할 수 있었죠. 몇 분들은 이런 증시 나오면 중소형주에 물을 타야 하나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상승에 중소형주 물 타면 단기 반등으로 수익하고 나오면 괜찮지만 계속 상승을 해줄 거란 기대감에 현금을 쓰신다면 또 묶이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해봤습니다. 중소형주 저도 물려봤습니다. 아주 꽉 물리고 포트폴리오에 중소형주가 더 많이 들어찬 과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 올라온 게 있을까요?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 중소형주들 핫했을 때도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핫했던 종목들은 이슈가 된 것도 없고, 이슈가 된 거라곤 대마주? 근데 어떻게 주가가 흐르고 있는지 다들 아시죠? 바이오 종목은 가끔 돌고 돌아서 밈주식과 같은 주가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아주 가끔이요. 아주 가끔 다시 돌아와서 중소형주는 잘 돌고 돌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가지고 계신 종목이 다시 이슈가 돼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좋지만, 제가 주식을 해온 시간표 동안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걸 알았기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중소형주 핫할 때만 매수하고 절대 장기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만약 증시 흐름이 좋아서 중소형주가 상승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어느 종목을 손절을 할지 고민을 먼저 해놓으시면 좋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매도 강요는 아니고요. 개인의 판단으로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증시가 부응해서 중소형주가 오르면 와, 더 오르나 해서 손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 그 후에 그때라도 자를걸 했던 경우가 10번이면 9번이었고요. 10번이라고 해도 별 차이 없을 듯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거 괜히 매도했다 라고 생각하는 중소형주는 하나도 없고요. 중소형주가 하도 많아서 손절을 몇 종목 한다 해도 티도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몇 개는 가져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 몇 개는 그래도 상승하는 느낌이 나는 종목들이죠. 하지만 다 원상복귀를 하고 돈이 묶여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상승하면 판다 하다가 왜 그 다음부터는 상승이 잘 안 나오는지 결국 1년 전 그 저점에서 손절하고 끝났습니다. 개인의 운으로 혹은 좋은 판단력으로 향후 좋을 수는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주식해본 결과 빅테크, 우량주, 그 외에 튼튼한 기업의 종목들의 수익은 쫓아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방법은 전에도 말씀드린 방법인데요. 지금같이 좋은 종목들이 많이 하락했을 때는 손절하고 싶은 종목을 손절해서 나오는 현금으로 바로 좋은 기업의 주가를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하고 돈을 그냥 방치해 놓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손절하면 돈을 방치해 놓는 건 시간 낭비라는 부분입니다. 빅테크, 우량주, 증시가 부응하면 똥주도 오르는데 손절하면 오른다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서 빨리 다른 종목을 매수하셔서 똥주도 오르는 증시에 좋은 종목으로 같이 올라타서 가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답글 남겨주세요. 지금 차트로 보면 아직은 조금의 상승이 남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51선까지 멀어 보이지 않아서 수익 실현 매물들이 출현할 수 있습니다. 우선
S&P 500이고요. 51선에 가깝죠.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 100은 S&P 500보다는 조금 더 남아있긴 한데요. 이런 경우는 나스닥이 쭉 올라가서 51선에 가까워지면 증시에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이 S&P를 밀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스닥은 14,400 부근이 51선 부근이고요. 만약 저점 매수를 하셨고 스윙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부분익절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개인 판단으로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차트쟁이들이라면 51선에서 주가가 멀었다가 괜찮은 반등이 나와서 51선에 가까워지면 보통 51선에서 습관적 익절, 부분 익절을 할 거라고 플랜을 세워놓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51선은 900불 부근이고요. 역시 습관적 익절, 부분 익절을 하는 부근입니다. 지금 다시 하락해서 전저점을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는데요. 폭락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요. 모든 차트상은 아직 하락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데드크로스를 하고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좋으면 51선, 200일선이 가깝다면 200일선까지는 상승을 해주고 다시 고꾸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이 S&P 500을 밀어줘서 500일선과 200일선 위에만 올려놔 준다면 상황은 바뀔 수 있으니 희망회로 돌려보자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내일도 상승 기대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 끝.